자, 성교팀 먼저 선공 갑니다. 저희 첫 번째 이야기는 한 여자의 이야기에서 출발합니다. 때는 1888년 8월 31일 영국 런던 이스트엔드 지역 화이트 채플. 모두가 잠든 시각 거리를 헤매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43살의 메리 앤 니콜스. 새벽 1시 반 정도에 간신히 찾은 곳은 단돈 4펜스의 숙박시설. 지금 시세로 따지면 2,600원 정도. 진짜 저렴하다. 아니 근데 메리 씨는 네. 이곳에서 잘 돈도 없는 거예요. 2펜스도 없었구나. 이 펜스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길에 누워가지고 노숙을 하게 됩니다. 몇 시간 후에 순찰을 돌던 경관이 메리를 깨웁니다. 어이, 골목이 자기 집인 줄 알아. 빨리 일어나요! 하지만 깨어나지 않는 메리. 그녀는 누군가 휘두른 칼에 목과 배를 찔려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죠. 이 메리 사건은 사실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8월 31일 메리가 살해된 후 9월 8일, 9월 30일, 11월 9일까지 총 5명이 연이어서 살해당합니다. 어머, 연쇄살인이네. 자, 희생자들에게 말이죠.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5명 모두 여성이라는 점. 왜 여자한테만 그래? 그리고 사인이 전부 칼에 의한 자상이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칼을 능숙하게 다루는 점에 주목해서 칼잡이라는 뜻의 리퍼. 네. 그리고 당시 흔한 이름이었던 잭을 붙여서 잭 더 리퍼. 이 사람이 제터리퍼구나. 영국 최초의 연쇄 살인범이었죠. 이야, 귀엽고 이기겠다. 질 수가 없는 게임이죠. 승부수를 던져. 네. 센 사람 꺼냈네. 자, 근데 이 9월 30일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새벽 1시 그리고 1시 45분 이 45분 간격으로 2건의 추가 살인을 저지른 잭 더 리퍼는 30일 날만 2명이네. 다음 날 화이트 채플 지역 자경단에 잭 더 리퍼라는 이름으로 편지가 한 통 도착한 겁니다. 자, 편지 제목은 지옥으로부터. 잡을 수 있으면 잡아보시오. 이런 조롱 섞인 편지와 함께 동봉되어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칼은 피해자 머리카락. 칼. 너무 착해요, 여러분들. 장기. 칼이기 정답! 자, 이렇게 대담하고 치밀한 잭 더 리퍼지만 범행은 또 완벽하지가 않았어요. 목격자가 있었고, 자, 세 번째 피해자 엘리자베스 스트라이드가 12시 35분경 어두운 코트에 사냥 모자를 쓴 20대 후반의 남성과 같이 있는 모습을 누군가가 거리에서 본 거죠. 자, 그로부터 25분 후 엘리자베스는 살해당합니다. 뭐 너무 결정적인데? 또 결정적인 목격자가 있었는데 범행 15분 전에 유대계 헝가리인 이스라엘 슈바르츠라는 사람에 따르면 키는 165cm 정도의 어두운 색의 재킷을 입었고 챙 달린 검은 모자를 쓴 남성이 엘리자베스를 골목 안으로 끌고 가면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립스키! 무슨 말이야 그게? 립스킹? 립스키는요 유대인의 성이기도 했고 당시 유대인을 비하하는 말로 사용이 됐대요. 자, 그렇다면 이 범죄는 유대인에 대한 증오 범죄였을까요? 그럴 것 같은데. 네. 45분 후 네 번째 피해자 사건 현장에서 벽에 범인이 쓴 낙서가 발견됩니다. 이야, 대범하다. 유대인은 어떤 이유라도 비난받지 않을 종족이다. 아니, 근데 이게 좀 말이 이해가 안 가. 비하를 한다는 말을 했는데 왜? 립스키가 비하된다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지금 45분 전에는 립스키라는 유대인 비하 발언을 했는데 그 다음엔 유대인 옹호 낙서를 했다. 아이러니하죠. 네. 근데 얼마 후에 네. 이 낙서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놀랍게도 이 낙서는 사건을 담당한 런던 경찰국장이 지웠습니다. 찰스 워런이라는 분인데 낙서를 당장 지우라고 지시했대요. 근데 이거 증거 아니에요? 사실 찰스 워런은 군인 출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 지식이 전혀 없어서 증거의 소중함을 몰랐다. 진짜 너무 몰랐다. 찰스 워런은 당시 셜록 홈즈 소설로 유명했던 코난 도일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추리력으로 잭 더 리퍼를 잡아주게. 잭 더 리퍼가 보낸 편지를 보고 범인에 대해서 몇 가지 추측을 합니다. 잭 더 리퍼의 편지에는 영국에서 잘 안 쓰는 표현이 많았대요. 편지에 디어 보스, 영국에선 디어보다는 미스터 누구 이렇게 많이 쓰고 또 보스보다는 마스터를 많이 썼다고요. 즉 디어 보스라는 표현 자체가 미국식 표현이다 이거죠. 따라서 범인이 미국인이거나 미국에서 온 사람이 아니냐는 추측이 있고. 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100년이 넘은 지금까지 잭 더 리퍼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돼. 따라서 코난 도일의 분석이 맞는지 틀린지는 확인 불가. 그런데 2002년 강력한 용의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영국의 화가 월터 시커트. 처음 들어보는데. 이 사람이 용의자가 된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들입니다. 월터 시커트가 실제 범죄 현장이고 이거는 그림이 너무 유사하다고. 이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이거랑? 정확합니다, 장준. 미국의 검시관이자 범죄 소설가 패트리샤 코넬의 주장인데요. 이 월터 시커트가 그린 이 그림들이 잭 더 리퍼 피해자들이 발견됐을 당시의 포즈와 일치한다는 겁니다. 자, 수사 상황은 사실 극비였는데 그치. 어떻게 알고 화가가 피해자들의 사망 당시 포즈를 정확하게 그릴 수 있냐는 거죠. 아, 근데 이거는 너무 우리가 집에서도 많이 하는 포즈고. 그래. 이런 구도의 그림은 굉장히 많거든요. 많아요. 근데 위치도 그렇고 머리 방향도 그렇고 이렇게 일치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다른 근거도 있습니다. 뭐죠? 네, 잭 더 리퍼가 보낸 편지에 있던 네모라는 자필 사인인데요. 네모는 라틴어로 아무도 없다는 뜻. 그럼 영어로 뭘까요? 노바디. 맞습니다. 근데 월터 시커트가 화가가 되기 전에 연극 배우였고 그때 쓴 이름이 미스터 노바디. 괜히 그림값 올리려고 조금 그랬을 수도 있어. 좀. 그러니까 오늘 상술이 사실 마케팅이야 이거. 용의자가 또 있습니다. 2014년 영국의 사립 탐정 러셀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확실하게 이 사람을 지목했습니다. 잭 더 리퍼는 이발사 에런 코즈민스키다. 스키. 아까 그 스키. 립스키. 립스키. 용의자로 지목된 에런 코즈민스키의 이발소가 범행 지역인 화이트채플 안에 있었습니다. 코즈메스키 잡아! 그러니 범행을 저지르고 굳이 경찰 포위망을 뚫고 나갈 필요가 없었던 거죠. 내 일터니까. 당시 사건 현장에 적혀있던 잭 더 리퍼의 낙서 기억하시죠? 네. 유대인들은 어떤 이유로도 비난받지 않을 종족이다. 에런 코즈민스키가 바로 폴란드계 유대인이었어요. 야, 이거 더 그리고 1889년 정신착란 증세로 정신병원에 수감됐는데 사건이 그 시기에 리퍼의 범행도 딱 멈췄어요. 범행도 딱 맞네 이 멈췄어요. 사람. 아니 근데 왜 증거가 없었을까요? 딱 다 맞아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하지만 얼마 전에 과학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와, 네. 이제는 뭐 DNA 이런 거 다 되니까. 빼박입니다. 뭐야 저게? 스카프? 바로 이 스카프가 잭 더 리퍼 사건의 네 번째 희생자 캐서린 에드우즈의 스카프입니다. 이 스카프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남성의 상피 조직도 같이 발견이 됐어요.
바로 그냥 그 DNA 그거 하면 되지 않나? 되죠? 그래서 그 남성의 조직을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법으로 에런 코즈민스키 조카 손녀의 DNA와 비교해 봤더니 그렇지. 자, 결과는 일치했어. 일치했어. 맛좀 빼봐. 일치했어? 야 드디어 잭트리퍼의 정체가 밝혀지는 겁니까? 그런데 왜? 이 미토콘드리아 DNA는 모계 유전입니다. 무슨 말이죠? 자, 예를 들자면 저랑 저희 엄마랑 일치하는 거죠. 근데 엄마는 어떻습니까? 이모랑도 일치하고 네. 외할머니와도 일치하죠. 그렇죠. 따라서 외할머니 아들인 외삼촌, 이모의 아들인 외사촌과 저도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즉 이 말은 뭐냐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DNA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외가 쪽 후손은 맞는데 누구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거죠. 네,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화이트 채플 안에 이발소가 있었고 칼을 잘 쓰는 직업이었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점 등등에 비춰봤을 때 러셀 에드워즈 탐정은 에런 코즈민스키가 잭 더 리퍼일 것이다 주장하는 것이죠. 너무 와닿는다. 근데 설득력 있다. 월터 시커트, 코즈민스키 둘 중에 누가 범인일까요? 지금까지의 세기의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영국 최초의 연쇄 살인마 잭 더 리퍼였습니다. 와, 최초라고 하니까 더